윤 대통령과 저는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그 승리의 조합입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예, 이 영상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충돌하면서 이 전당대회 레이스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경선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영상을 보셨지만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일정을 이제 돌연 취소를 하고 어제 하루는 이제 공개 일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오늘부터는 다시 일정을 시작을 하지만 어제 안철수 의원을 만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제는? 네, 그저께 밤에 이제 회의를 했고요. 예. 어제는 이제 만나지 않고 유선상으로 계속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됐어요. 예. 뭐 대통령실에 또 입장 표명까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점검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번 전대 끝나고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전당대회 그 후보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실 우리 정권 교체 억지로 한 겁니다. 있는 표 없는 표 모두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한 게 0.73%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 표를 지금 다 까먹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또 외연이 확장돼야 되는데 또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지금 뭐 난방비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물가 다 올라가고 민생에 너무 허덕이고 계신데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자체는 완전히 정치 노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비판이 자자합니다. 제가 지방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좀 더 차분하고 어떻게 하면 외연을 확장시킬 것인가. 좋은 전대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숨고르기를 좀 했죠. 어제 숨고르기 하시면서 그럼 그런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도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당에서 이제 아마 10시부터인가요? 그 후보들 그 비전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도층 또 2030 또 수도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으면 전체 총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웬만큼 그래도 안정적인데 거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 지금 17석밖에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중도층 또 2030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그 당대표 후보가 누군가? 안철수 후보라 말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대통령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의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국민의힘 이미지를 완전히 좀 탈바꿈시키고 민주당에 압도할 수 있는 당대표.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윤핵관이라든지
유난연대, 자, 이 말을 쓰지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공정선거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유난연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주장한 거죠. 저도 이제 전당대회 2번이나 출마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여당의 그 전당대회 후보들은 늘 대통령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자랑합니다. 김기현 후보도 대통령과 밥 먹었다, 차 마셨다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장제원 의원은 김기현 후보야말로 대통령과 일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의 연대라는 표현이 좀 거슬렸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안 쓰기로 했고 예.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이제 사실은 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에서도 다 윤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도 우리가 가급적 안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글쎄요. 그럼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라 그럴까요? 뭐 대통령 호위무사 의원들이죠. 어떻게 예. 보면 내용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윤심 발휘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그 발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많이 나왔고 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정무실장이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나왔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 대한 얘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당대회 후보 간의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윤심은 안철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정당이고 그게 정치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자유십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윤심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게는 엄청난 큰 그 역풍이 불 수 있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속마음이 있어도 역대 중립을 지켜오는 것이 관례고 필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여당의 그 전당대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윤심 자체의 속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그 호위무사들의 행태 말이죠. 처음에 윤심을 누가 시작을 했죠?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연대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그 후보 간의 김장연대. 김장을 맛있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김기현 후보입니다. 근데 김장연대라고 하는 것도 말은 안 되잖아요. 그 연대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 간의 연대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과의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연대 왜 들고 나왔죠? 사실은 너무 지지율 뜨지 않고 있는 김기현 의원을 좀 띄우기 위해서 김장연대가 된 거죠. 그것은 장제원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난, 그다음에 미래를 얘기해도 시간이 정말 부족한 마당에 계속 과거 들추기하고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야당 시절의 정치인 안철수, 이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운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선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단일화한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숙제였죠. 예. 그래서 단일화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단일화가 잘못됐다는 등 이런 그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단일화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겁니까? 그나마 그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또 인수위원장까지 맡은 정치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일화 자체는 저는 일종의 그 확장
우리 국민의 힘으로 봤을 때는 확장의 이벤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어쨌거나 정권 교체를 했어요.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더 크고 유연해야 총선에 이길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안철수 후보는 계속 당대표가 돼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당의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총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과열됐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수도권 승리를 통해서 전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거죠.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윤석열 정부 식물 정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단일화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물론 나온 말입니다. 네. 발로 나온 말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이게 신영복 그 교수 그 자리를 이제 찾아간 자리에서 약간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이제 전원으로 나온 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 신영복 교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신영복 교수가 사망했을 때 빈소를 조문 갔죠. 갔습니다. 그때 야당 또 신분이었고요. 예. 그런 그 야당 신분에 있어서 고인 그 조문 가가지고 했던 원칙적인 얘기죠. 그런 차원이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 신분에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그 언행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 저는 그거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단일화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입당과 합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사람이 됐고 지금 명실공히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당대표 유력 주자입니다.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때 단일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돌릴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단일화와 국민의힘 합당과 입당 때 그때는 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과거를 이렇게 논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 좀 바뀌신 겁니까? 예를 그럼요. 들면 뭐 신영복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를 했고 이제 친언론노조 행적을 보였다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지금과는 예전과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많이 다르죠. 신영복 교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국방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만약에 사상적으로 정말 완전 좌편향인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좁쌀만큼이라도 동조한다면은 제가 선대위원장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안철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뼛속까지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벤처기업을 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야당에 몸담았을 때 이러저러한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꼬투리 잡기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뭐 4% 5% 된다면은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워낙 1위를 달리고 있고 안철수 바람이 불었어요. 이 거센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그런 꼬투리 잡기, 비방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전도 중요하고 전당대회 결과도 중요합니다만은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는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는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초선 때도 마찬가지고 친박 친이 갈등 때문에 결국 당이 무너진 겁니다. 저도 계파 정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안 될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과거에 예를 들면 친이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우리 고문과 또 이정현 친박계의 또 상징이죠. 예. 이런 분들도 정말 저를 만나고 안철수 후보 만나면은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걱정들 하셔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있으니까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역구에 가보십시오. 또 지역구의 강성 당원들 말고 일반 당원들 또 일반 주민들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정말 이미지 안 좋습니다. 전당대회는 정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이 어떤 세리머니고 축제인데 이걸 가지고 대선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렇게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초선 의원들을 좀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지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의원과 함께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 언론에 나왔다가 물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정정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기류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 측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의원 측에서는 좀 그 나경원 전 의원 측과 만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접촉이 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어떤 실무그룹 차원은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저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접촉을 사실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하게 된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나 좀 버거울 것 같은데 그런 위로 차원에서의 이제 접촉이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지매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48명인가요? 연판장을 돌리고 그런 것은 저도 정말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또 그 이튿날부터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지지 호소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얼만큼 진정성이 있을까. 진정성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님들도 연판장 돌린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 연판장에 사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정말 소중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역사에 남습니다. 그 중요한 연판장에 사인을 하고 나서 어제는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정치니까 또 선거에서 한 표가 중요하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찾아가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연판장은 이러이러해서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찰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이제 또 장제원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이 함께 갔으면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다른 의원들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다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예. 10몇 년 동안 같이 국회의원 했고 그런데 한때는 나경원 전 의원 보고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장제원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의원한 동료들의 행동을 이제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과는 좀 이렇게 얽힌 게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얽혔죠. 얽혀버렸죠. 통화 기록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좋은 뜻에서 통화했다는 걸 공개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혹시 그때 이제 언론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핵관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있습니다. 소통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그 네 분 중에 이것도 호위무사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굉장히 폄하하는 것 같은데 예. 윤핵관이라는 말을 안 쓰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 네 분 중에 한두 분한테는 저도 전화를 하고 예. 또 그 설날 전날인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더군요. 나경원 전 의원 그 반윤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참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을 설명하길래 저는 그 인간적인 토로다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언론에 그런 그 심경을 토로하더라. 그게 저는 장제원 의원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화 공개한 거 가지고 다시 되치기가 들어왔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사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간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큰 역풍으로 후폭풍인가요? 벼락으로 떨어질지 몰랐는데 어차저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이제 해임되고 그러니까요. 한데 예. 그거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홀가분하게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소통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옛날 친이 친박 싸울 때도 저는 그 친박 의원님들하고 저녁 때 정말 밤샘 토론하고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치죠. 지금 이렇게 같은 당 내에서 말이죠. 이런 그 의원들하고 소통이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게 부적절하죠. 조금 전에 이제 공개하면 부적절할 거라는 내용도 많았다고 하셨는데 뭐 조금이라도 공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뭐 얘기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일종의 비윤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그런 의원들, 그런 전 의원들, 그런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그분과 어떻게 좀 뭐 연대를 한다던가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친윤계 의원님들도 많이 안철수 후보 지지합니다. 예. 우리도 친윤계예요. 예, 친윤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연대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못 쓸 뿐이지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친윤계 의원님들도 뭐 사실 지금 115명 의원들 다 친윤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예. 근데 이제 강성 호위무사 같은 그 몇몇 의원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천하람 후보를 밀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람 천하람 후보 그 개인과는 뭐 저희가 다 좋은 관계고 저도 그렇고 그 또 일정 정도 맞는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지금 그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지역에서 애쓰고 있는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에 나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전대가 좀 더 활력을 갖게 되지 않았나 저희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 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표라는 게 다 갈리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또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는 이제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는 모르죠. 아직은 뭐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그 흔히 밖에서 봤을 때 워낙 그 호위무사 의원들에 대한 그 반감이 사실 크거든요. 예.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결국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젊은 층들 특히 저희를 지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물론 천하람 후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 수용하고요. 그런 그 상호 간의 비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아마 좀 공정한 경쟁, 괜찮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지하는 분들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경선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